안녕하세요. 리비의 한입니다. 오늘은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버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이 영상에서 다루는 모든 내용뿐만 아니라 더 깊고 다양한 정보를 얻고 싶으시면 제가 저자로 참여한 장애인 차별 금지법 대응을 위한 웹 접근성과 품질 인증이란 서적을 구매하셔서 보시면 관련된 실무를 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고객의 입장에 계시는 분들, 그리고 이 일을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이 보셔도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버전에서는 총 4가지 원칙의 24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원칙인 인식의 용이성에 있는 네 번째 항목인 명확한 지시사항 제공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색, 크기, 모양, 방향 등으로만 정보를 제공한 경우입니다. 명확한 지시사항 제공이라는 것은 어떠한 인지 능력이 좀 떨어지거나 하시는 분들을 위한 지침이 대부분인데요. 첫 번째 예제로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를 보호하시려면 아래에 있는 버튼을 누르세요 라고 예제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 아래에 있는 버튼이라고 하면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아래에 있는 버튼을 바로 볼 수가 있지만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아래라는 개념이 사실 힘듭니다. 어디 중심이 아래이고 어느 곳이 말 그대로 어느 곳이 중심이 되고 아래로 있는지가 가장 이해하기가 힘든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아래라는 것보다 이게 명확하게 집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 해결 방법은 뒤에 보시게 되면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하고 개인정보 보호하기라는 버튼 자체를 만들어 놓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바로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어떠한 방향으로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링크가 뭐가 바로 가는 건지 뭘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바로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방향 등으로만 알려준 정보 같은 경우는 오류사항에 해당됩니다. 자, 다음은 이용하시려는 서버가 현재 이전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세요. 확인하시려면 큰 버튼을 클릭하세요. 어떤 크기를 요구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또는 인지 능력이 약간 떨어지기 때문에 크고 작음을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크기 등으로만 정보를 제공하게 되면 물론 우리가 보기에는 이 둘 중에는 그 버튼이 더 크겠지만 실제 시각장애인 분들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큰 버튼을 클릭하세요. 이런 것들보다는 그 버튼을 클릭하세요 해서 실제 고라는 버튼이 나오는 것처럼 바로 직관적으로 어떠한 링크를 또는 어떠한 행위를 바로 지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다음은 뮨 시스템은 2013년 8월 13일 오픈 예정입니다. 자세히 보시려면 갈색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시각장애인 분들이나 또는 색을 구별할 수 없는 색약 분들이 상당히 취약한 내용인 거죠. 어떤 밑에 우리는 잘 보이기 때문에 이 갈색 버튼을 바로 인지할 수 있지만 또는 더 헷갈릴 수도 있는 거죠. 이 사이트의 일부분만 제가 발제를 했지만 큰 사이트를 보면 전부 다 컨셉 자체가 갈색 버튼이라면 모든 게 다 갈색 버튼이겠죠. 그래서 이런 걸 이렇게 색으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뮨 시스템은 2014년 8월 13일 오픈 예정입니다. 뮨 시스템 알아보기 또는 뮨 시스템 바로가기 이런 식으로 해서 바로 버튼 자체에 그 의미를 부여해서 또는 어떠한 목적을 가진 어떠한 버튼 또는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얘기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다음은 윈도우 9호 사용자의 경우 윈속 2.0 설치해야 게임이 실행됩니다. 설치를 하시려면 둥근 모양의 버튼을 클릭하세요. 그래서 모양으로 다시 지시를 했죠. 모양 같은 경우에도 둥글고 사각형이고 삼각형인지는 물론 청각장애인이나 일반인이나 이런 분들은 잘 알겠지만 시각장애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모양에 대해서도 상당히 판단하는 데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양을 지시하기보다는 반드시 어떤 내용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어떠한 목적에 있는 버튼을 바로 이름을 써주는 것이 좋습니다. 바로 설치하기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것이 좋죠.
뭐 이럴 것처럼 좀 명확하지 않고 되게 애매모호한 지시사항이나 또는 안내를 하게 되면 이 정보를 제공받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색, 크기, 모양, 방향 등으로 안내를 하는 경우에는 우려사항에 해당됩니다. 자, 다음은 소리 등 지시사항을 청각 정보로만 제공한 경우입니다. 청각 정보라는 것은 소리로만 제공을 한다는 것이죠. 뭐 예를 들어 좌측 같은 경우에는 어떤 OX 퀴즈 같은 경우인데 맞았을 경우에는 소리로만 나오는 예제입니다. 예를 들어 오를 눌렀는데 정답이다 하면 뭐 딩동댕 하면서 이렇게 소리로만 나오는 경우인데 예를 들어 청각장애라든지 아니면 스피커가 없고 이어폰이 없으신 분들은 이게 정답인지 아닌지 전혀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른쪽처럼 정답일 때 소리도 같이 나오고 그리고 이렇게 말풍선이나 다른 어떤 화면의 변화로 인해서 정답인지 아닌지 또는 이게 옳고 그름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다음은 시각 및 청각을 테스트하는 검사, 콘텐츠 또는 시각 청각을 통한 게임, 콘텐츠 등 특수 목적의 콘텐츠는 예외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 아래 화면을 보시게 되면 어떤 데시벨에 관련된 뭐 확인하는 또는 본인들이 어느 정도 크기를 인지할 수 있는지 이런 청각 테스트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또는 청각 테스트 하는데 어느 정도 큰지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면 그건 테스트가 아니게 되잖아요. 또는 예를 들어 시각 같은 뭐 우리가 시각 검사 종합 검진 같은 거 했을 때 시력을 검사했을 때 작은 글씨 큰 글씨 이런 것들을 알려주진 않잖아요. 그래야지 자기의 상태라든지 어떠한 것들을 판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한 어떠한 청각 테스트 또는 시각 테스트를 하기 위한 목적들은 예외사항에 해당됩니다. 이런 것들 굳이 자세히 설명하거나 답을 미리 유추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수 목적이 가진 콘텐츠들은 접근성을 지키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명확한 지시사항 제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네. 크게 생각하면 어떠한 지시를 할 때는 뭐 오른쪽으로 가서 뭘 눌러라 또는 빨간색을 눌러라 동그라미 네모 버튼을 눌러라 뭐 이런 식으로 색이나 어떤 모양 또는 뭐 크기 뭐 방향 등으로 제시하는 것보다 정확하게 이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자세히 제공하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그 외에 어떠한 테스트를 위한 또는 특정한 목적이 있는 한 가지의 어떠한 감각을 통해서 인지를 해야 되는 목적이 있는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예외가 된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